에이, 내가 아무리 요리를 안 해봤다 해도 그렇지 볶음밥은 그냥 만들지. 아니 뭐야, 팬에 달라붙잖아. 빨리 긁어 빨리. 어우 짜. 야 잠깐만, 소금? 짠데 소금은 왜 넣는 건데? 요리 초보 대학생의 성장이기. 밥 짓는 대학생.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는 제가 첫 요리로 볶음밥을 선택한 건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쉽고 간단할 줄 알았죠. 볶음밥을 무시한 용감한 대학생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볶음밥은 다른 요리들을 생각했을 때 쉽고 간단한 편이 맞습니다. 계란볶음밥 보세요. 계란에 밥 넣고 소금 뿌리면 끝! 근데 고작 이렇게 첫 요리를 끝내기에는 아쉬우니 같은 계란볶음밥이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수준을 확 올리면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피아노 건반처럼 차근차근 수준을 올려보죠. 그래서 파를 준비했습니다. 도레미파. 죄송합니다. 파는 파기름을 내는 용도입니다. 파기름은 볶음밥의 고소한 맛을 증폭시켜주죠. 파의 아랫부분이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래의 흰 부분을 사용해줍니다. 파가 볶음밥의 고소한 맛을 올려주었다면 당근은 색감을 올려주죠. 맛은 안 변하냐고요? 변하긴 해요. 당근에 넣는데 당근 맛이 나지 않겠어요? 당근도 파와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줍니다. 볶음밥에 밥이 빠질 수 없으니 밥도 미리 퍼서 식혀두었습니다. 에이, 누가 밥을 빼고 볶음밥을 만들어? 밥이 어딨지? 뭐야, 밥 어디 갔어? 아무튼 재료 준비가 끝나서 불 위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요리는 사실 패기가 중요하죠. 패기 있게 기름을 둘러줍니다. 조금 더? 좀 더? 어느 정도 팬이 달궈진 것 같아서 파를 넣어 주었습니다. 파를 넣고 보니 기름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다시 패기 있게 기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패기 있게 넣었으면 됐잖아. 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어서 당근을 넣고 추가적으로 다시 볶았습니다. 사실 파 볶을 때 당근을 같이 볶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넌 왜 따로 볶았는데? 따로 볶는 게 뭔가 더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잖아? 네, 근데 이 멋있어 보인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적 효과라고 그냥 대충 만든 요리보다 멋있게 만든 요리가 보통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개뿔. 그냥 요리나 마저 할게요.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니 달걀을 넣어줍니다. 네, 또 그러면 달걀도 멋있어 보이려고 늦게 넣는 건가요? 하시겠죠? 안 물어봤어. 달걀과 같은 경우는 파와 당근보다 훨씬 빠르게 익어버립니다. 재료들을 전부 알맞게 익히기 위해서는 달걀을 늦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몰랐죠? 다 알아요. 달걀을 하나만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첫 요리인데 고급스럽게 만들자 해서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달걀을 넣었으면 익을 때까지 여유롭게 볶아주면 되는. 아니 뭐야, 팬에 달라붙잖아. 빨리 긁어 빨리. 네, 여유롭게 주걱으로 긁어내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달걀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어서 간장을 적당히 넣어주었습니다. 네, 적당. 야, 그만 넣어! 간장 같은 경우 볶음밥에 감칠맛을 올려줍니다. 팬에 비인 곳에 간장을 넣어서 살짝 태워줍니다. 이후 볶아주었던 재료와 간장을 섞고 다시 볶아줍니다. 볶는데 불이 너무 세서 탈까봐 팬에 들고 볶아주었습니다. 불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 천재인데? 간장의 놀린 맛이 계란에 골고루 스며들었다 싶어서 밥을 넣고 볶아주었습니다. 슬슬 간을 봐야겠다 싶어서 한 입 먹었는. 어우 짜! 야 잠깐만, 소금? 짠데 소금은 왜 넣는 건데? 사실 밥을 더 넣더라도 맛소금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맛소금에는 MSG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요리를 한층 더 파는 음식처럼 만들어줍니다.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 참기름을 넣어주면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려서 제 자신감을 올려준 뒤 그릇에 옮겨 담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계란볶음밥 완성! 바로 한 입 먹어봤습니다. 뭐야 어디가? 갑자기 밥 먹다가 어디 가냐고요? 밥 더 가지러요. 아니 너무 짜!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짜! 그래도 밥을 추가로 넣고 비비니 맛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간을 볼 때 밥을 더 넣고 볶으면 됐잖아. 아무튼 비빈 것도 맛있었으니 된 거 아닌가요? 진짜 생각보다 맛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가족들 한 숟가락씩 줬는데 아무도 제가 밥을 추가로 넣고 비볐는지 모르더라고요. 후훗. 바로 다음 요리입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고기를 준비해줍니다. 그거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주고 일부러 남겨둔 건데? 잘 볶기 위해 고기를 잘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려 이거? 고기가 잘 안 잘리는 관계로 다른 재료를 먼저 준비해 주겠습니다. 뭔가 찝찝하니까 키친타월로 도마 한번 닦아주고 갈게요. 이번 볶음밥에는 색다른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파와 당근이죠. 지금 분명 이전 요리에도 파와 당근 썼는데 뭐가 색다르냐고 말해주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색 보정을 해서 색이 달라요. 네, 색다르죠. 이번에 할 요리는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밥입니다. 말 돌리지마. 이 요리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먹었던 요리이기 때문이죠. 군대에서는 가끔 삼겹살 파티라는 것을 하는데 고기를 먹고 나면 항상 마무리로 볶음밥을 해 먹었습니다. 이 볶음밥의 핵심이 바로 마늘과 맛다시. 맛다시는 PX에서 파는 고추장입니다. 네, 말을 하고 있던 동안 색다른 재료인 파와 당근을 다 썬 것 같군요. 다시 말하지만 이 볶음밥의 핵심은 마늘과 맛다시입니다. 마늘과 뭐야 마늘 어디 갔어? 깜빡했습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넣어서 만들죠 뭐.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고 아까 자르는데 실패한 고기를 구워줍니다. 아니 근데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 왜 둘렀지? 망창이. 어느 정도 고기가 익은 것 같아 가위로 고기를 잘게 자른 뒤 볶아주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었다 싶으면 파와 당근, 마늘을 같이 넣어줍니다. 마늘은 없잖아. 재료들이 적당히 볶아졌다고 느껴지면 또 다른 핵심 재료 맛다시가 아니라 고추장과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 너 또 까먹었지? 에이 까먹은 게 아니라 맛다시는 구하기 힘드니까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려고 한 거지. 고추장은 밥도 넣고 볶을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짜다고 느껴질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제 영상 보고 비슷하게 따라 넣으시면 안됩니다. 아니 너무 많이 넣었어 난. 스스로의 감을 믿으세요. 올리고당은 고추장의 절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사실 이게 진짜 꿀팁인데 모든 요리에서 주된 맛과 단 맛을 2대1 정도로만 맞춰주면 실패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대요. 저도 주워들은 거라 자세히는 몰라요. 볶은 고추장의 맛이 요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간을 한번 봐주었습니다. 조금 더 달아도 되겠는데? 이후 고추장이 적당히 볶아졌다 싶어서 밥을 넣고 다시 볶아주었습니다. 고추장 같은 경우는 특유의 풋내가 있는데 볶을 경우 그 풋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에서 어엿한 요리가 되는 거죠. 설마 노린 거야? 볶음밥은 재료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볶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말 돌린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할 때 팬을 돌려주는 이유도 재료들을 빠르게 골고루 볶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는 사실 중화화구처럼 센 불이 아니기에 주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팬 돌리면 멋있잖아요. 그럼 해야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야 고작 펜 하나 돌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기회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시도했고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오 성공했어.
아, 뽀록이었네. 아이씨. 대충 볶아졌다 싶으면 마무리 간을 하기 위해 맛을 봐줍니다. 어우 짜, 고추장 누가 넣었어? 저는 간이 세서 소금 간은 추가로 하지 않았지만 간이 약하다면 소금으로 마무리 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좀 더 볶아주기만 하면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밥 완성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네, 사실 마지막에 고소함을 올리기 위해 참기름을 넣고 볶아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저처럼 다 된 음식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야, 넌 너무 많이 넣었어. 기왕 참기름 넣는 거 깨까지 뿌려주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열심히 비벼주고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비빔밥 맛이 나지? 제가 한 실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엿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조금 더 달아도 되겠는데? 때문에 볶음밥이 너무 촉촉했다. 첫 번째 실패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참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건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촉촉한 볶음밥이 비빔밥처럼 되지. 여기서 우리는 볶음밥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볶음밥은 수분이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볶음밥의 수분이 적어야 볶아졌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종원 선생님도 볶음밥에 양파를 넣으면 하수다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죠. 양파는 볶을 시에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계란볶음밥을 만들 때 밥을 미리 퍼서 식혀둔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수분을 조금이라도 더 날려주기 위해서였죠.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사실 이렇기에 볶음밥용으로 즉석밥이 아주 좋습니다. 밥알이 건조되어 있는 게 볶음밥의 고슬고슬한 식감을 제대로 살려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인생 두 번째 요리인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밥을 비빔밥 언저리로 남겨둘 수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 볶음밥 수분 날리기. 따라오시죠. 우선 표면적을 넓히면 수분이 더 잘 날아갈 것 같아서 볶음밥을 넓은 용기에 얇게 펴주었습니다. 아니 뭐야, 빙고 불편한데? 몇 숟가락 괜히 먹었나? 몇 숟가락 먹어봤을 때 마늘을 안 넣어서 그런지 볶음밥이 좀 달짝지근하더군요. 그건 네가 물엿을 더 넣어서 달짝지근한 맛을 좀 끊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고추를 추가로 썰어 넣었습니다. 고추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으니 매운맛 중화를 위해 치즈를 뿌려줍니다. 아니 장난해? 사실 그냥 맛있을 것 같아서 뿌렸어요.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긴 한데 프로젝트 수분 날리기는 에어프라이어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많은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뜨거운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기 안에 계속해서 뜨거운 바람을 강하게 순환시켜 음식물의 수분을 빠르게 건조시켜주죠. 얼마나 돌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본 설정으로 치즈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심심해. 치즈가 노릇노릇해졌다 싶으면 에어프라이어를 열고 빼줍니다. 아뜨뜨!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꺼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수분 날리기 성공입니다. 맛을 보니 생각보다 고추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느끼할 수 있는 과한 고소함을 딱 깔끔하게 잘라주는 느낌이랄까? 뭐야 이거 맛있는데? 내가 한 거 맞아? 아무튼 맛 또한 성공작이었습니다.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이지만 아무튼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두 가지 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룬 볶음밥은 두 종류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팁들만 확인하신다면 팁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쉽게 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